반갑습니다. 반도필름입니다. 이 반도필름 청문회는 특정 영화에 대한 청문회 출석자의 비평을 듣고 이를 통해 출석자가 영화를 볼 때 사용하는 개인적인 잣대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출석자가 왜 그런 잣대를 고수하며 왜 다른 가치를 살펴보지는 않는지 탐구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영화라는 명분을 통해 출석자의 진면모를 알아내는 것이 이 팟캐스트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민호입니다. 네. 아, 뭔가 청문회가 아니라 법정이라면, 네. 왜냐면 저 청문회의 어떤 역할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서기가 되겠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다면 제가 판사로서 혹은 영화 검사로서 범죄 영화들을 잡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황민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알고 싶은. 물론 뭐 해보시고 오케이. 해보시고 뭐 어차피 이게 1회니까. 그럼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일단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여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하든 저가 묻어서 큰 그 걱정은 없습니다. 큰 생각도 없고. 좋아요. 정말 그냥 본인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첫 번째 영화는 이것입니다. 이제 서울의 봄. 23년에 한국 영화계가 거의 뭐 다 무너져가는 판에 그 진짜 연말에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천만을 돌파를 하고 그래도 우리 한국 영화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그런 작품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민호 씨는 되게 또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제가 방금 그 검색을 했습니다. 네. 디오 관객 수가 몇 명인가? 700만 명이 봤으니까 네. 10분의 7 서울의 봄 작품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맞습니다. 영화계의 어떤 살아남과 네. 죽음이 당연히 산업적으로는 관객 수와 연관이 있겠지만, 그렇죠. 저한테는 이제 파괴된 잔해를 보게 된, 무너져가는 잔해. 한국 영화사가 한국 영화가. 이제 다 부서지고, 그래 기둥전도는 튼튼했었지 이 정도 느낌. 기둥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나마 잘하던 거 조금 남았다. 그러나 폐허는 폐허였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빛나는 어떤 부활의 혹은 뭐 여전히 살아있다는 어떤 선언 같이 보이진 않던가요?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처음 풀샷에서 네. 이태신과 그 높은 사람이 네. 같이 공원 같은 데서 대화하는 장면이 맞아요. 그 샷이 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떤 의도지?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뭐 애매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짜게 식었는데 영화 전체 내용은 좀 더 구렸던,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 일단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풀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보통 그냥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그 맡아달라. 그러니까 저 어디야 이 관사 안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크게 잡은 것 같은데 맡아달라. 그 공원이 크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방사를 맡아달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누구였죠? 하여간 이성민 배우님이 그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분의 어떤 계급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시적인 풀샷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 대부분의 샷들이 그랬는데 영화 내용과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관련이 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았고, 제일 심했던 거는 그 전두광이 하나회를 모아서 자기 집에서 이제 술자리를 가질 때 그 촬영이나 그 미술이 내용과 묻지 않아요. 그냥 따로 가요. 이런 멋있지 하고 그냥 찍어. 암전을 만들었을 때 얘기인가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듣나? 밖에서 기자들이 창문을 찍고 있나? 불이 꺼졌다. 이젠 안전해. 이제 별 얘기 안 할 거야. 이 말이 되는 소리를 부인이 들어와서 이제 거실 불이 나오죠. 그렇다면 얘네가 하는 일이 소꿉장난이라는 표현인가? 그렇지 않죠. 실제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일이죠.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고 단 한 가지 해석이 남는데,
자 분위기 있는 얘기하니까 불급시다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시대에 로맨티스트밖에 없어. 군인도 없고. 뭐 낭만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갖다가 이제 좌지우지해서 내 걸 갖겠다는 상황에서. 그 낭만이라는 건 이제 타이타닉 침몰할 때 바이올린 첼로 키는 게 낭만이고 네. 불 끄는 건 이제 눈이 아픈 거죠. 딱히 이유가 없고 겉멋인가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킨다. 어차피 다 죽기 전에 네. 난 음악가니까 연주하면서 죽을란다랑 우리 비밀스러운 얘기하니까 부흥지게 불 끄자랑은 다르단 묻지가 않아요. 그냥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컷들이나 상황들이나 인물들이 그랬고 그래서 캐릭터 완성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영화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 암전 하면서 작당 모의를 하는 그 시퀀스를 감독님도 이동진 평론가와의 어떤 대화 속에서 되게 반대가 많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도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래도 어찌됐든 감독님의 기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아무리 감독이라지만 그래서 감독이라지만 네네. 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건 간에 감독이 땡기는 샷이 있어요. 땡기는 설정이 있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유가 없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식의 어떤 상황, 어둠을 억지로라도 끌고 옴으로 인해서 이들의 뭐 빛나는 안광이라든가 혹은 뭐 그 작당의 어떤 분위기를 뭐 억지스럽겠지만 하여간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민호 씨가 본인이 연출할 때는 아예 없었습니까? 그냥 취향이잖아요, 이건 사실. 그 핍진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도 이거라고 가는 적은 없어요. 그 이유가 알 수 없을 때 정말 미안한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얘기를 할 때는 있겠지만 네. 아주 없겠다고 확신은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인식 안 할 정도로 거의 없어요. 그런 적은. 그런 안강이 찍고 싶으면 어두운 술집에 가면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매사에 그러면은 민호 씨의 연출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쵸. 그게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남한테 그걸 요구하진 않아요. 저 스텝으로 갈 때. 아니, 본인이 근데 연출할 제가 할 때는 네. 예, 그 이유가 합당하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있어서 합니다. 그리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인물이 이 템포로 와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컷을 좀 크게 잡아야지 이 느낌이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어떤 비현실로 가는 행동을 하진 않아요. 저가 생각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 핍진성이라고 할까요? 네. 시나리오 내의 세계에서 네. 가능한 일들이 네. 일어나야 되는데 나오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 전반적으로 이제 뜨거운 영화였어요. 서울에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역사고 네. 꽤 서로를 교차해서 상황들 보여주는 거고 네. 차갑게 가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별로다 영화가. 근데 그 보면서 이제 좋은 부분들도 있었죠. 뭐 있는데 좋은 부분이 분명히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황정민 씨가 연기가 좋았죠. 예. 황정민 씨 연기가 좋았어요. 예, 아주 깔끔하죠. 컴팩트하게 할 거 딱딱딱딱 프로페셔널하게 빡빡 때리는 느낌의 연기. 네네. 감독이 요구한 바람에 그대로 다 해주지 않았을까? 네. 근데 캐릭터가 안 좋았지. 연기는 좋았지.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안 좋았고 자, 일단 캐릭터가 안 좋았지라는 것의 근거가 뭔가요? 마찬가지로 안강을 찍기 위해서 불을 끄는 것처럼 네. 캐릭터가 원래 캐릭터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씬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인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캐릭터로서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나마 정우성만 고정인데 그거는 캐릭터 메이킹이 잘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씬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네. 화장실은 왜 가? 화장실 뭐 얘기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황이 안 풀리고 그 하나의 멤버들이 너 때문에 다 죽을 것 같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설레발을 치고 걱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서 뭐 화장실도 가고 그래서 뭐 세수도 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전두광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가?
뭐 그런 거 그런 네. 의도일 수도 있겠죠. 진짜 그거는 전두환 알못인 게 네. 뭐 실제 인간이 그럴 줄 몰라도 얘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네. 그러려면은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떤 대의가 있든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심과 의지로 똘똘 뭉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고민을 한다든지 누굴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붙지가 않아. 상상해 봤을 때요. 네네. 문 열고 지금 나갈 사람 나가요 한 다음에 쾅 닫아. 그 다음에 바로 정수로 넘어가.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없다. 화장실 씬에 나왔을 땐 늘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필요 없는 씬이 들어갔어요. 전두광은 쭉쭉쭉쭉쭉 몰아치면 되는 거고 그 고민 속에서 이태신 씨나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얘가 저 개인의 고민이 있으면 나라는 왜 뒤집어? 개인의 고민이 있으면 이거 순수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 화장실 시퀀스에서 개인의 욕심이 보였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어떤 사사로운 어떤 뭐 심리 상황이 있었다고 보세요? 난 억지로 겁맛 부린다고 느꼈어요. 그 캐릭터가 묻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 그 앵글을 찍기 위해서 네. 그 씬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이 이야기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영화는 어찌되었건 전두광이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그런 기능형 악당으로 남지는 않게 하려고 했던 의지가 보였거든요. 그 의지의 어떤 발로가 아닌가,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은 얘는 왜 반역을 하는가가 설명이 됐으면 더 좋았다. 거기까지 갔어야 했다. 가야죠.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시도네요, 그러면. 완전히 피상적. 근데 모든 게 다 피상적이야. 어차피 이 영화에 왜? 가장 네. 짜침의 끝. 짜침의 끝. 네네. 여보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네. 이게 용인이 되는 24년에 장면인가? 그러니까 23년 4년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용인이 돼? 시장에서 목도리 사왔어요랑 그 네, 네. 된장찌개 끓였으니까 오세요가 이게 된다고? 이 사람 분위기 잡으려고 불 끄는 감독이었지.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아니 봐봐요. 물론 저도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다만 우리가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아니죠. 79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여성상 뭐 어떤 그 가정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형적인 상황이 있겠고 이태신이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좀 이제 추상화된 되게 멋진 이제 선비 같은 캐릭터죠. 인물, 그렇죠.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인물 옆에 그런 신사임당 같은 캐릭터가 붙는 것이 뭐 계산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잘 있다고 붙어야지. 생각은. 잘 붙어야지. 똑같은 걸 잘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내가 지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한데 이게 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 완전히 잘못됐죠. 한계가 대낮에 있다. 끌었으니까 집에 오세요는 79년에 영화를 만들었을 땐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만들었으면은 지금은 그다지 좀 그렇게 사람들 말 좀 되지 듣고 않다. 그거 막았으면 그거 불 끄는 거 막았으면은 분명 전화 친 때도 애들이 막았을 거예요. 감독님 이거 짜칩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네. 이건 그 현명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찍었겠지. 그 목적 정신이 보니까 난 영화를 안 보이고 어떤 내내 극장에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네. 그래 한국 영화가 이 정도면 잘 만들었다고 쳐야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진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그건 솔직히 불쾌하긴 하죠.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미 한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좀 불안해지긴 하네요. 이 민호님의 리뷰에 대해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가지고 반기를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런 어떤 피상적인 지점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봄이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은 어찌되었건 이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제 아가리 파이팅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 내 팀으로 와. 아니 나 저 팀으로 갈래. 약간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스릴 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어떤 서스펜스는 분명히 매력적인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쟁이 통화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네. 재미있는 지점이고 좋은 지점이긴 했어요. 네. 좋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첩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싹 식던데 싸게.
뭐가 뭐요? 첩보 하고 있다, 다 듣고 네,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식어버리더라고. 아무튼 그 이후로는 식는다고요? 그 이후로 끝났지 뭐. 아, 그러니까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는 그 말을 응. 하는 순간 어떤 뭐 게임 자체가 판이 흔들린 건가요, 그럼? 판이 아니라 판이 깨진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그냥 싹 마무리한 느낌이지. 어떤 전투왕의 카리스마, 승리 확신을 이 사람한테 공포로 줘서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난 첩보를 당하고 있다. 첩보를 당하고 있고 빨리 끊자. 우리는 끝났어. 이런 아니, 느낌은 오케이. 아니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대화로의 어떤 싸움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막 정에 호소하고 아니면은 그 끝에 가서는 아예 이제 이 광화문을 날려버려라라는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일종의 체스 게임을 하는데 이게 재미가 없었나요? 그건 좋았어요. 그 부분은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시민 좀 희생하더라도 네. 이제 대의를 한번 잡을 것이냐 네. 아니면은 씨발 그게 말이 되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인데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어떻게 그래. 네. 전두환이 그 이유를 했던 걸 생각하면 그래도 어쩌면 이런 고민이 되겠지만 네. 뭐 그 부분은 좋았는데 네. 나머지 그 허접한 그 어떤 목적이 기인한 가짜 신들이 나열되다 보니까 오물이 너무 묻어 있는 거죠 보물에. 그러니까 너무 그 피상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그런 지점들이 이제 기본적인 장점마저도 흐렸다. 정혜인 씨 그 문 막을 때 네네. 그 3, 4분에 끝내야지 그 씬은. 네. 중요한 장면도 아닌데 길게. 그거 길게 가는 이유는 뭐야? 정혜인이라서 길게 간 거야? 출연료 많이 냈으니까 이제 더 찍어야지 이러고 찍는 거야? 아니 그 캐릭터 그 실제 인물에 대한 어떤 예우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실제 인물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면은 네.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훌륭한 선택을 한 사람이 네네. 5분 보여준다고 해서 예의가 아니고 네. 10분 보여준다고 해서 예의고 이건 아니니까 나는 이 사람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허무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대의도 그 대의가 허무하게 꺾이는 게 실제 역사지 이 대의를 우와 하고 보여주는 거는 가짜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의 보험의 그 피상성이라고 하는 지점들이 결국 이제 실제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심각한 심파. 심각한 심파와 심각한 목적주의. 네네. 근데 문제는 그 목적을 향하기 위해서 충분히 과정을 밟을 수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과정을 생략한 느낌이. 뭐 상상해 볼까요? 뭐 전화 걸었어. 그 이태신이 와이프한테. 네. 와이프가 근데 뭐 얘기했어 안 한 거야. 저는 약간 투정 부리면서 마지막에 후반부에. 저기 해놨으니까 와서 먹어요. 이래버리면은 네. 아니면 뭐 하면은 이제 끊었어. 이제 부인은 이제 졸린 밤중에 뭐 하는 거지만 이태진 본인은 이제 마지막 생전에 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식의 어떤 격차 상황에서 나오는 이런 현실성 가져갈 수 있잖아. 아니면 뭐 오늘 전화통 내용이 뭐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후반부에 얘기하는 거야? 이태신은 먼저 걸었겠죠, 그래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뭐 바쁘시군요. 뭐 올 수 없으시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부인은 모르고 있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태신 같은 경우는 그걸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목소리 듣고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끊죠. 자는 거 깨웠소로 이제 첫 대사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바지락 된장국 끓였어요. 동대문에서 목도리 하고 있지. 대사 맞아요. 진짜 초등학생 써도 이 정도 쓰겠다. 장난치나. 너무 말이 안 돼 이거는. 이런 어떤 좀 그러니까 민호 씨 입장에서 허접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너무 많았다. 네. 그 국방부 장관이 뇌물 받아먹은 거 네네. 얘기할 때 네.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네.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걸 물어볼 수가 있어? 잠깐 뭐 나와보시죠를 하든가 군무가 세니까 그래도 아니면 기다렸다가 둘이 독대에 있을 때 얘기하든가 그럼 그 얘기 들으면 국부부장은 화도 안 내고 아 했는데 이거 진짜 짜치다 짜쳐 이런 설득력이 없다. 네. 전혀 없죠. 말이 안 됩니다. 나 그때 나가려고 했어 사실은. 그 풀샷이랑 그거 그 장면 나올 때 아, 무슨 진행 이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네 그냥. 국부부장으로 화를 내든가 아니면 뭐 회피해서 도망가든가. 화를 내긴 하지 않나요? 앙탈이지 뭐 여자가 하는 그거. 아 그 무슨 소리야 이게 화지. 애교였나요? 앙탈이 그러니까? 100% 앙탈했지. 다시 보면 나옵니다. 네, 이제 김희성 배우님이 맡은 건 유머였죠. 이 영화에서. 그렇기 위해서 그런 어떤 좀 무리수를 던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좋아하는 바지락 된장국 동대문에서 한 목도리 쓰는 그 작가 대사면은 네. 그 정도 코미디밖에 안 나올 수 있죠.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는 부분인데 역시 참 거침이 없으시군요. 네. 그럼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어떤 체스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장면도 있고 뭐 싫었던 장면도 있는 건데 네. 저는 2점? 1점? 2점? 2점? 몇 점 만점에? 5점. 1점을 주셨군요. 1점 아니면 2점. 1점 아니면 2점. 솔직히 예의상 2점이죠. 1점 같아. 근데도 이렇게 대흥행을 했단 말이죠. 디워처럼요. 의미 없어요, 관계성은. 아니 근데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들을 한국 관객들이 정말 인지하지 못하는 인간들인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무엇이 이런 지점들을 상쇄하고도 이 영화를 보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특이 취향이 있어요. 그 심파에 대해서 너무 좀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히 싫어하는 거지. 네. 좋아할 사람은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점수도 이건 내 입장에서 점수지 이 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점수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런 서울의 봄 같은 영화에 대해서 상당수가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관객이 있는 게 우리 지금 영화 시장일 텐데 한국 영화 시장일 텐데 어찌되었건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민호 씨도 영화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는 사람 중에 헌팅에 미친 사람이 있거든요. 헌팅이요. 이성을 만나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저랑 만날 때 민호 씨 헌팅 가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헌팅을 가자는 건 그냥 중독인 건가 헌팅이? 이거는 승산도 없고 뭐 어떤 일단 같이 가자고 했지. 민호 씨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민호 씨는 그 헌팅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헌팅이 좀 불리합니다. 그래요? 좋은 판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5만 대 다 쑤시는 거예요. 이제 좀 예쁘다 싶으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지. 네네. 그것처럼 적어도 이제 관계감한테 헌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헌팅을 하고 계시군요. 내가 이런 영화 못 만들어서 안 찍나? 못 만들어서 안 찍는 거예요. 이런 이제 내가 심파라고 부르는 것들 내가 이건 너무 상황 목적이 과정이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시도 못하는 것들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영화 중 몇 개가 이제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각자 할 줄 아는 거를 하는 와중에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 흉내를 내봤자 크게 승산이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고 나는 이러면 좀 짜치면서 재밌겠지 이렇게 다가가는데 접근 자체가 다른데. 그럼 뭐 배짱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할 재능이 없어. 근데 이런 영화들이 대흥행을 해요. 물론 뭐 예외도 있겠죠. 헤어질 그쵸. 결심이나 이런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근데 보통 대다수는 메가 히트를 기록하는 영화들은 보통은 이제 좀 뜨거운 영화들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뜨거운 영화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피상적인 심파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영화들이 많다.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시장에서 덤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이게 승산이 많지 않다고 보여요.
근데 이게 뭐 배짱도 있죠. 뭐 나는 이제 내 재미를 좀 더 내가 갈고 닦았을 때 충분히 많은 사람들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네. 둘 중 하나를 이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배짱도 한 10, 20은 있지만은 네. 50, 60은 어차피 내가 할 줄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네. 나머지는 그 영화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게 그 심파 어떤 정해진 플롯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거대 자본과 거대 배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갖췄기 때문에 네. 그 투자가 붙고 그 투자로 인해서 이제 스케일과 배우들이 생긴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저와 같이 가는 사람들은 네. 약간 좋게 말해서 개성 있는 이야기를 네. 쓰는 사람들은 좀 작은 돈으로 작은 그 적은 완성도와 이제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로 작업을 하겠지만 네. 이 영화는 사람들이 찾아서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사에서 만들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나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어떤 그 인디 예술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심판은 거대 자본과 함께 했을 때 이제 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뭐 마음이나 네. 그 심판들 되게 싼 제작비로 들어간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대부분 그냥 못한 걸로 알거든요. 음. 영화로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아 이런 이야기니까 이제 영화로 만들자 하고 만들 수 있겠지만 딱 특수한 배우들이 들어가지 않고서 그런 장르로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럼 내가 정우성 섭외할 수 있냐? 그렇다면 이제 하던가 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 거대 자본에 안착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네. 아 준다면 언제나 준다면 언제나. 근데 그렇게 된다면 피상적인 심파를 삽입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는 아닌데 네. 어떤 그 굉장히 지능이 떨어지는 네. 제작자가 이제 나를 보고 이 사람 심파도 잘하겠는데라고 해서 나한테 찾아온 다음에 네. 심파를 써라 한다면은 나 이제 가만히 한 5초 정도 고민하다가 심파하면 저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 영화는 온갖 독들과 함정들이 있겠지만. 예,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설해봄 전 가장 좋았던 장면은 네. 근데 이 목적주의 영화가 왜 싫냐면 나머지도 그냥 운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 영화가 갖고 있는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연출을 딱딱딱딱 해버리면은 네네. 하나의 작품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아서 싫긴 한데 그래도 좋았던 장면은 이태준 출동하기 전에 이제 부하가 총으로 위협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이 이제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참전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네. 나를 죽여줘로 느꼈어. 음. 나 이제 내 부하들을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간다. 심지어 적군이 아니라 아군과 싸우게 한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나를 죽여줘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네. 난 이제 더 이상 나도 진해갈 용기가 없다. 남대문 폭발시킬 용기가 없다. 그냥 나는 이 곤조대로 살았다고 역사에 기록되게 그냥 쏴줘라. 그 인간적인 면모라고 난 느껴져서 그 되게 복합적인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다르게 해석할 수도 많고 네. 그 굉장히 이제 단순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네.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 총으로 지금 가면 죽일 거야 이런 장면들은. 뭐 많긴 하죠. 근데 그때는 조금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 나를 죽여줘로 느껴졌어. 그래서 좋았어. 그래도 건진 게 없진 않네요. 2시간 반이기 때문에 아. 그거 나름대로 좀 대단한 감독이죠. 네. 통일성을 갖췄으니까. 그 부분만 좀 이제 어그러졌네요. 그러니까. 실수했죠.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 실수한 거죠. 아, 좋은 장면을 넣어버렸죠. 그러면 이 김성수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셨나요 혹시? 몇 개 봤을 거예요. 가장 최근 작이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보셨나요? 아, 저는 느와르는 안 봅니다. 왜 안 보시죠? 그 막 싸우고 피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군요. 장르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장르가 좀 있군요. 예. 007 겨우 봅니다.
그나마 용인할 수 있는 폭력성이 이제 뭐 12세 이용가 뭐이 정도. 그쵸. 그리고 멋진 수트와 이제 풍경들 이런 게 있으면 그래 하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김성수 감독도 아주 안 보잖아. 이분이 영화 엄청 많이 만들었으니까. 네. 뭐 엄청 비트 태양은 없다. 영어 완전 정복. 진짜 감기. 단 하나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단 하나도 안 봤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서울의 묘모에 대해서는 되게 좀 기대가 없으셨나요, 근데? 기대 없었어요. 그럼 뭐 실망한 것도 없고 그냥 진단을 그렇게 내리셨다. 예, 그렇군. 1점짜리 2점에서 1점짜리 영화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